네, 오늘 장 플러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그리고 부품주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지금 미국에서는 자동차 노조의 파업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해결 접점을 찾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아직까지는 양측 간의 이견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임금 인상 폭에 대해서도 좀 이견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단기간에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도 여기서 조금 더 파업 규모가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완성차 부품주 가운데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중에서 부품사의 수혜가 더 기대가 된다라고 또 보고서를 쓰시기도 했는데 네. 부품사는 어떤 수혜가 기대가 될까요? 아무래도 미국 3사가 지금 파업을 하게 되면은 반사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 빈 공간을 이제 현대기아차라든지 네. 국내 브랜드들이 이제 채워줄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반사 수혜가 기대가 되고요. 완성차 대비해서 부품사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는 현재 이렇게 노사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는 원인의 기저에는 전기차 시대의 전환이라는 그 큰 흐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이 아니면은 점점 더 이제 노조의 힘은 약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젠 강경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완성차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수 있는 부분인데 부품사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노조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부품 측면에서 보면은 전기차 관련된 핵심 부품들은 별도 자회사를 가져간다든지 이런 준비들이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수혜 폭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품사에 관심을 맞출 거를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미국 자동차 노조 파업으로 인한 수혜주 이렇게 몇몇 기업들도 같이 언급을 해주셨던데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나 그 관련한 배경도 좀 더 들어볼까요? 말씀드렸었던 종목이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그리고 서현이랑 화신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을 이제 꼽았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미국 쪽에 지금 3사를 대상으로 해서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사들이 국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파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미국하고 유럽 쪽 상황을 봤었을 때 현대기아차는 지금 생산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 반면에 미국과 유럽 쪽 브랜드들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중국 쪽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종합해서 보면은 현대기아차의 매출 비중이 높은 부품사들이 집중적으로 수혜를 볼 것 같다. 이렇게 좀 결론이 나와서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 그리고 서현이랑 화신 같은 경우에도 현대기아차 매출 비중이 거의 90%에 달하는 메이커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품사들이 수혜폭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국엔 현대기아차 그리고 거기에 부품을 많이 납품하는 관계된 회사들에 있어서의 수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정작 이번 주 초에만 해도 부품주도 그렇고 현대기아차도 좀 반짝 상승을 보였는데 그러고 나서 좀 조용합니다. 현대기아차 왜 이렇게 못 오를까요? 아무래도 좀 타이밍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9월 말이죠. 곧 있으면은 9월 달 판매 데이터도 발표가 될 거고 실적 시즌에 접어들게 될 건데 일단 9월 달 판매 데이터 굉장히 양호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파업이 없었기 때문에 7, 8월 달에 이어서 9월 달에도 판매가 양호할 걸로 나와서 3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생산하고 도입 판매 실적 양호한 걸로 이제 결론이 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현재 이제는 3분기 분위기를 봤었을 때 실적도 굉장히 양호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10월 달 들어서면서부터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이 조금 고비인 것 같고요. 이젠 10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 추세에 접어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조정은 상당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3분기 초에도 보면은 현대기아차가 올랐던 건 실적 모멘텀으로 주가가 바로 반영이 됐는데 사실 그 전부터 올랐을 때는 실적 모멘텀에 선반영하면서 다들 박수를 쳤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러고 나서 실적 데이터 계속 좋게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두 달 이상 좀 고꾸라지면서 좀 탄식 아닌 탄식을 했는데 10월 달 되면은 실적 데이터와 함께 주가도 다시 한번 턴을 할 수 있겠다. 주가도 오른다 이렇게 보는데 차이점은 일단 첫 번째는 상반기 때는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가 많았었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 경기가 결국에는 금리 인상 때문에 꺾일 거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전혀 그런 기조가 아니죠. 그쵸. 피크아웃 논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피크아웃 때문에 주가 빠졌던 부분 당연히 이제 좀 회복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실적이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실적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더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는 뭐 사실 자동차 말고도 다른 대안적인 수급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주식들도 많았었고, 그쵸. 그리고 피크아웃 논리도 좀 이제 강하게 이제 제기가 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부진했었는데 하반기로 가면 그 논리들이 이제 무너질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3분기 호실적을 계기로 해서 분위기는 180도 변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뭐 2분기 때 좀 많이 실망을 하셨다면은 이제는 만회를 이제 연말 들어가서 하지 않을까 4분기 때 이렇게 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분기에는 자동차가 이제 드디어 상승의 엔진을 켤 수 있을 것이다. 네, 켤 것이다. 이렇게 좀 그 생각을 배경에는 합니다. 가장 큰 게 이제 실적인데 중요한 건 이제 4분기 내내도 실적 데이터들이 좀 잘 나와야 되는데 전기차에 대한 미국에서의 판매 계속해서 잘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점유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이 작년 하반기 네.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 안 좋았었고 2분기 때부터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 들어와서는 거의 작년 피크 수준인 9%대 시장 점유율을 미국 시장 기준으로 9%대 시장 점유율을 회복을 한 걸로 보이고요. 네. 4분기로 들어서면은 두 자릿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우려도 많이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물론 인센티브를 좀 많이 쓰고 있기는 해요. 지금 보조금 못 받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판매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본다면은 시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평가를 해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거기다가 내년까지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미국 현지 공장도 가동이 될 거고 뭐 그 외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기차 확산 계획 이런 것들도 다 체계적으로 될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현대기아차의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은 현대기아차한테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미국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마케팅 비용 같은 게 좀 많이 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실제 매출은 올라가지만 영업이익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우려는 생기는데 오히려 매출이 많이 늘고 점유율 많이 드는데 시장은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건가요? 전기차 쪽은 비용보다는 아무래도 점유율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어떤 수익 구조로 본다면은 지금 인센티브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너무 역사적인 저점이라서 여기에서 비용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르는 폭이 상당히 이제 미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3분기 호실적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하반기가 되면은 경쟁도 심화되고 뭐 하면서 비용이 오를 줄 알았는데 뭐 파업하면서 공급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네. 거기다가 시장에서 수요도 예상외로 강하면서 비용이 안 늘고 있기 때문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네. 지금 전기차 이야기하면서 간간히 그 기존에 우리가 휘발유나 경유로 사용했었던 전통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시장을 여전히 열어두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부 관계자분들의 이야기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전기차 쪽 시장에 있어서의 좀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안 하십니까? 전기차 시장은 결국에는 정부 정책에 아무래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미국도 대선이 있고 그쵸. 뭐 이제 선거에 따라서 그 이슈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 장기적인 방향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거를 속도를 뭐 보조금을 얼마까지 쓸 것인가 아니면 얼마나 강경하게 규제 정책을 펼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 속도 조절론이 조금 나오고 있을 뿐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완성차들은 지금 포트폴리오를 다 가지고 있죠. 네.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 PHEV, 뭐 전기차, 수소차 다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처가 가능한 지금 수단들을 다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간에 대응을 할 수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완성차가 우려되는 부분은 없지 않나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뭐 이런 질문은 뻔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이재일 연구원님이 생각하시는 자동차 부품 쪽에 있어서의 탑픽과 또 혹시 목표 주가까지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보시겠습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품사 중에서도 모비스랑 현대, 위아를 지금 상당히 눈여겨보고 있고요. 네. 물론 완성차도 이제는 주가 반등이 나오겠지만 베타나 이제는 주가 탄력으로 봤을 때에는 부품사들이 조금 많이 빠졌었어요.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모비스랑 현대, 위아를 지금 눈여겨보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어떻게 리포트에 목표 주가 나와 있나요? 목표 주가 나와 있죠. 네. 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재일 연구원의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 관련해서는 목표 주가 여러분 리포트를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 그동안 너무 쉬었는데 다시 한번 달려가길 바라면서 우리 10월에 다시 한번 네. 나오셔서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